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제주의 고기국수 들었는데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바로 전주의 비빔밥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빔밥은 뭐 집에서도 흔히 뚝딱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어떤 이 정석이 없는 이제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 유독 전주 비빔밥이라고 하면 좀 이게 색다릅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된 데에도 이 비빔밥의 역할이 컸다고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 그 전주 비빔밥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 단순한 한 끼라기보다는 전주가 가진 역사, 자연환경, 풍류 그리고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전주 아닙니까? 맞아요. 그 모든 것이 종합된 음식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네. 사실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따지면 골동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지러울 골, 섞을동, 밥반자잖아요. 어렵게 막 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국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밥과 재료를 모아서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시키는 통섭의 맛이다. 한국의 맛의 본질이 섞어 먹는 거거든요. 예. 나는 그거의 거의 핵심에 뭐가 있냐? 저는 비빔밥이 있다. 그리고 그 비빔밥의 본향이 어디냐? 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 유래와 기원입니다. 뭐 비빔밥의 유래를 두고 궁중 음식이라는 설도 있고 제사 음식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기원이 나와 있나요? 예. 그 정확한 기원은 없는데요. 예.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궁중에서 임금이 먹던 비빔수라는 게 있어요. 비빔수라. 네. 그거를 지방간으로 통해서 전주를 전했다는 설이 되게 유력해요. 왜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왕실이나 황실의 그 음식들은요 다 비밀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음식을 신하에게 내려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신하의 음식도 왕이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왕가와 양반과 서민들의 음식이 전부 소통되는 교류되는 네트워킹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비빔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설도 되게 유력한데 사실은 더 유력한 설은 우리가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쭉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음복이라 그래가지고 조상과 함께 내가 음식을 나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럴 때 보통 그걸 섞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 음식에 섞어 먹는 비빔밥이 많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지금 음식이랑 다른 게 비빔밥 다른 게 그거는 소스가 뭐냐 간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달한 맛은 아는데 지금 우리의 소스는 뭡니까? 고추장. 고추장이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구분되는데 어쨌든 그 제사 후 음복에서 먹었던 음식과 나물과 밥을 섞어 먹었던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농번 사회였잖아요. 농사 지을 때 바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랑 가져가가지고 그걸 따로 하나하나 집어먹을 수 없잖아요.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보니까. 예. 이게 전통적인 세 가지 설이고 제가 주장하는 네 번째 설이 있습니다. 네. 여주인공 창설이라는 여주인공 예, 여주인공 창조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뭐냐면 우리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들께서 약간 스트레스가 나시면 냉장고문을 열고 예.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큰 숯불에 양풀에다 비비죠. 맞아요. 그럼 스트레스 확 풀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어찌 보면 비빔밥의 진정한 것이 아닐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제사 음식의 비빔밥의 소스는 간장이잖아요. 예. 그거는 되게 침착하고 좀 품격스러운 분위기가 나는데 고추장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맵고 짜고 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풀기 좋은 음식이거든요. 아하. 거기다가 밥 있죠, 나물 있죠, 고기 있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우리가 지금 따지면 햄버거 먹는 거, 김밥 먹는 거 예. 이런 구조가 다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비빔밥을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서밖에 없죠. 맞습니다. 구조상. 예. 그 말씀 들으니까 그 김삼순이라는 여주인공의 그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비빔밥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예,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전주 비빔밥만이 말씀이에요. 다른 네. 지역과 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전주 비빔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밥입니다.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밥 핵심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밥 지을 때 맹물로 짓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소사골로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을 때부터요. 네, 맞습니다. 벌써 기품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밥알이 서로 들러붙지 않아요. 고슬고슬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걸 비빌 때도
밥알이 살아있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죠. 네.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밥 자체에 당연히 소사골 맛이 배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밥 자체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보니까. 밥알 자체가. 그렇죠. 예. 그 이 밥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먹어보면 왜 이렇게 맛있지 밥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밥 먹으면 단맛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는 감칠맛이 가미돼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감칠맛과 단맛이 조화로 있기 때문에 보통 밥과는 다른 거죠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뜸 들일 때 그 위에다가 전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국밥도 있죠. 예, 그 유명하죠. 예. 그래서 콩나물을 올려가지고 살짝만 뜸을 들이죠. 그러면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지 않습니까? 아. 그 식감에 어떤 조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전주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화려한 고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데요. 보통 정말 놀란 게 저도 처음에 식당 가서 너무 놀랐던 게 한 30가지 정도가 막 나오잖아요. 나물이요? 반찬하고 나물에다가 막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르잖아요. 네. 야, 근데 알겠지만 이거는 당연 장식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오색오미, 음양오행.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은 뭐냐면 5가지 색깔을 넣는데 왜 넣는지 아세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조화죠, 조화. 조화. 예, 조화로운 어떤 인식을 가진 철학인데 이것을 밥상에 고열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음양오행을 알고 있는 거죠, 보니까. 예. 그 있는데 재보세요. 보니까 이제 녹색의 미나리 호박, 네. 그죠? 붉은 육회와 고추장, 노란색의 황포묵과 달걀 노른자, 흰색의 밥과 콩나물, 검은색의 표고버섯과 고사리까지. 다 있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먹어도 너무 좋은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 보니까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이 고기나 이 계란만 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채식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그 한국에 왔을 때 예. 기내에서 우리 먹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 신문에 크게 나섰죠, 보니까. 비빔밥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보니까. 그랬군요. 예, 예. 말씀 중에 노란색의 황포묵. 황포묵은 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가 힘든 비빔밥의 재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 색깔이 너무 노래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녹두 묵에다가 치자물을 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치자묵 들인 거 재밌는 게요. 전주에 가시면 네. 짜장면 집을 가든 어딜 가든 면들도 다 노래요. 그런 집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치자물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노란색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은요. 그 아까 보낸 음양오행이라 그랬잖아요. 5가지 중에서 중심에 있는 색입니다. 노란색은 황금의 중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완성자예요. 보니까 흙을 의미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달걀 노른자를 딱 넣네요. 맞습니다. 노란색에. 그게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노란색이 있는 거죠. 황제의 색. 네, 황제의 색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전주 황포목은 정말 그 맛도 좋지만 그 의미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은행도 노란색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우리가 이 비빔밥 만들어 먹을 때 그 달걀 후라이 해서 올리잖아요. 예, 예. 근데 전주 비빔밥은 후라이가 아니고 딱 생 노른자를 올린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싱싱할 때 훨씬 맛있잖아요. 네. 계란 노른자를 딱 올리면 이게 그냥 있지는 않죠. 밥이 어리게해서 살짝 익혀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물성과 그죠? 감칠맛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다음에 이게 좋은 역할이 또 있죠. 비비면 잘 비벼지게. 그렇죠. 네. 얘가 싹 하는데 또 하나 역할이 있죠. 네. 밥을 깨지지 않게 싹 보호해줘, 감싸주자, 그래 코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너무 먹고 싶네요. 아니 이 코너가 지금 8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예. 항상 그 말씀 이렇게 소개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 전통 음식인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시대에 맞게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요즘은 이제 K푸드가 먼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매운 고추장보다는 오히려 예전로 돌아가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간장 소스. 그 감칠맛이 나잖아요. 야. 단맛도 나고. 또 세계화에 맞춰서 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비건 비빔밥. 비건이 대세거든요.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한 예. 30%의 인구가 비건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사실 비빔밥만큼 좋은 비건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야채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주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순창 고추장으로 쓱쓱 비빔 비빔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바로 박정배 작가의 추천
그 맛집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금 오늘 전주 비빔밥입니다. 고르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집이 많고 사실은 전주라는 식당에 들어가면 비빔밥집인데 네.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비빔밥 안에 이미 음식 몇 다 개가 들어가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 또 나와. 아하. 사실은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사실 저도 처음 취재 갔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네. 보는 순간 진짜 가슴이 확 벅차 올라오면서 네.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다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3대 맛집을 지금 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 빨리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집은 H집입니다. 이 집은 1952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히읗기요. 예. 네. 이 집은 사실은 최초로 상업적 비빔밥을 판매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빔밥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달걀 노른자는 좀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른자는 언제부터 먹었냐 논쟁이 있는데. 아, 전주 비빔밥에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그렇죠. 아. 그 논쟁이 있는 이 집은 달걀을 올리지 않고 견과류하고 황포묵 중심으로 담백한 맛을 강조합니다. 아, 딱 그 황포묵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훨씬 더 원형에 가깝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집이고요. 맛은 뭐 그냥 드셔보세요. 그냥 맛있습니다. 뭐 그냥. 굳이 말해 뭐해 이거군요. 말해 보여죠, 진짜. 네, 히읗기역집이었고요. 예. 다음 집은요? 두 번째 집은 그 지회관이라는 집인데요. 지회관. 네. 다 아실 거예요. 어쩌면 쌍두마차 같은 집인데 아까 거기랑 여기는 그 비빔밥 명인 이제 만든 곳인데요. 어. 여기는 좀 비빔밥 나왔는데 반찬이 10가지가 나와요. 제가 쳐봤거든요. 10가지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라도 생각하면 먹는 음식에 항상 생각하는 건 풍성함이잖아요. 네. 반찬이 많은 거. 이게 좀 나옵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은 사골 육수로 지은 밥의 정수. 그다음에 위에 얹어가는 게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예. 육회가 올라갑니다. 육회가 있잖아요. 육회는 원래 그 한평이나 나주 이쪽 밑에서 먹었는데 좀 올라가는데 먹으면요 이게 비벼지면서 살짝 익어요. 그렇죠. 살짝 익죠. 밥의 열에 의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더 먹는다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제일 좋아하지 않나. 네. 예, 여러 번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또 독특한 맛이 있다는 그 말씀이군요. 대신에 여기는 사골 육수 지은 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아, 그렇네요. 아직 그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한국 음식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좀 K 세계화 못된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 엄청나게 깊은 맛을 맛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탑3 다음 집은 요즘 이제 뜨는 집인데요. 이 집은 H집인데 이 집의 특징은요. 다 아실 거예요. 올리신 분들은 가마솥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주문과 동시에 가마솥으로 밥을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오. 그리고 진짜 더 재밌는 거 사실은 비빔밥 비빌 때 실력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어떤 분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비비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숟가락으로 밥을 누르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네네네. 밥알을 으깨서. 으깨가지고 네. 다 자기 방식이 있는데 예. 그 사실 우리가 고기도 삼겹살 집에 가면 고기를 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직화고기가 예. 구워지는 집들이 생겼죠 최근에. 네. 이 집은 비빔밥을 비벼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은 게 고객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비비지 못한다. 비빔밥은 제가 비벼줄게요. 프로의 솜씨로. 제일 맛있게 비벼드리겠다. 그렇죠. 와, 뭐 같은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된장찌개 누룽지로 이어지는 어떤 식사의 가는 흐름, 패턴 이런 것들이 마치 그죠? 미슐랭이 네. 나오는 집처럼 이렇게 흐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오늘 그 한 그릇에 도시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 들었습니다. 식탁 위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